단편 글쓰기는 크게 나누어 두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글쓰기 작업입니다. 현장 방문은 주제를 정하고 작가가 실제로 대상을 방문하여 소재를 찾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설명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집중적 묘사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글쓰기는 글의 목적과 독자를 정하고 난 후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소재들 중 필요한 소재들을 선택하여 묘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며 잘 짜인 글을 쓰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자료 수집 과정은 수사학의 고안규범에 속합니다. 고안규범에 대해 아시려면 제13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안규범은 주제 선택, 현장 방문과 소재 찾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를 선택하려면 사람, 장소 혹은 이벤트를 찾아야 합니다. 주제 선정 후에는 방문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현장 방문 시 소재들은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수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찰은 주로 참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오감을 통해 시행하며, 인터뷰는 인터뷰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소재들은 글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주로 집중적 묘사를 통해 축적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을 하며 충분한 소재들을 구한 후에는 글을 써야 하죠. 이때 작가로서 해야 할 일은 먼저 글의 목적과 이 글에 대한 주 독자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글에 사용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런 후 이 소재들을 글의 구성에 따라 배치해야 하겠죠. 글의 구성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 주제적 배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단편 글쓰기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제 선택과 현장 방문 시 관찰 방법과 자료 수집, 그리고 기록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제는 작가가 염두에 두는 독자들이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권장할 만한 장소, 혹은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스페셜한 이벤트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과연 이 주제가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알려주고 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주제를 정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제를 정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을 나열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 장소, 이벤트의 이름을 적어 이들의 특별함들도 써봅니다. 그리고 방문이 가능한지, 인터뷰 요청을 할 시에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선택한 대상을 소개하는 일이 적절한지 등 이들에 대해 점검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들을 거쳐 주제를 선택하고 나면 현장 방문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표를 만들어 계획을 세워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전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디오 녹음, 비디오 촬영,
관찰 방법과 관찰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 방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터뷰를 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관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찰은 물론 오감을 이용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기본적으로 주제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찰을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3자라는 위치에서, 즉 외부인, 아웃사이더라는 위치에서 주제 대상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전에 설명한 대로 참가적 관찰자로 관찰을 수행하거나 주제 대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자맹을 하며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관찰을 하면서 대상에 대해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즉 판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직시를 해야 합니다. 관찰은 대상을 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대상인 사람이 혹은 장소가 혹은 이벤트가 무엇인지 알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기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핵심 장소들을 물색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혹은 작업장이면 어떤 물건이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이들의 공정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작업 장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찰의 중요한 일은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대상 전체를 먼저 돌아보고 난 후에 대충 파악한 후 어디서 관찰을 할지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중요한 과정이나 일들이 어떤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동네 식당이지만 정말로 특이하다면 그 특이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염두에 두고 사람, 음식, 그 다음에 종류, 재료, 솜씨, 맛, 서비스 등등 이 밖에 그 음식점의 특이함에 연관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 분석하며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디오 촬영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촬영 기술도 있어야 하겠죠. 찍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관찰을 하면서 질문이 떠오르면 일일이 적어 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질문들은 후에 현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관찰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건물이 혹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오감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은 관찰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방문 후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기억은 관찰자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오감을 통해 인식하는 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묘사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져보고 한 것들을 묘사를 하죠. 가능하다면 다양한 비유적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상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개인적이건 혹은 전체적인 모습, 건물, 분위기 등 대상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기록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명명을 하며 방문한 시간과 장소, 기간, 자신이 한 행위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작업 일들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목격했는지 등등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관찰을 시작하면 그 끝도 있겠죠. 기록의 끝은 에세이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보통 에세이 한 편을 쓰려면 최소 그 양의 5배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5장의 에세이를 쓴다 하면 적어도 25장의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자료들 중에서 최적의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과 기록을 하는 동안 마음속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며 결정하지 말고 인식한 모든 것들을 적어내려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기록을 하면 이들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자료들을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집중적 묘사, thick description이라 부릅니다. 집중적 묘사는 자료를 언어로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이 언어로 된 자료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연구도 하죠. 그럼 인터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터뷰는 단편 글쓰기에 있어서 사람을 주제로 삼았을 때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하고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죠. 관찰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지니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소개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찰을 하는 동안에 질문들이 떠오르면 이 질문들을 적어놓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터뷰는 사실을 캐내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하는 인터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정해놓게 하는 인터뷰.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질문하여 짧은 답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던 질문자가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유도하는 인터뷰는 지향해야 합니다.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자유의 의지로 거짓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인터뷰를 제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인터뷰이가 허구를 쏟아내더라도 주제와 동떨어진 대답을 하더라도 혹은 주제와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급적 말하게 하고 만약에 질문에 답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재차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구를 얘기하는 느낌이 들다면 나중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섞어넣어도 괜찮습니다. 크로스 체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를 또 하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정식 인터뷰는 인터뷰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죠. 인터뷰의 방향, 즉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예를 들면 직업, 특수한 경험 등 알고 싶은 면도를 인터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 인터뷰 시 질문들을 준비할 땐 이들을 철저하게 다듬어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하며 인터뷰의 의도보다는 인터뷰이에 대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인터뷰에서 질문을 준비할 때 질문의 의미가 인터뷰이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수는 인터뷰 시간에 맞춰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중요한지 결정하여 질문의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질문이 떠오르면 이를 적어 인터뷰이가 말을 하는 중이라면 말이 끝난 후에 즉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하는 말에 대해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터뷰이가 답하는 도중 그 답의 의미가 확실치 않다고 여겨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말, 단어의 정의, 자세한 설명 혹은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서요. 인터뷰는 물론 비디오나 녹음기가 있어야 하겠죠.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필기 도구도 준비해야 합니다. 녹음을 했다면 후에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물론 녹취록 작성법의 기본은 알아야 되겠죠. 녹취록 작성 시에 주의할 점은 인터뷰에 녹음이 되어 있는 그대로를 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녹취록 작성자가 녹음된 말의 의미를 자의로 해석하여 다른 말이나 표현으로 바꾸는 행위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속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 이상이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녹취록 앞에 시간과 장소도 기록하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인터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질문들이 그리 많지 않고 간단히 답을 할 수 있으며 인터뷰이가 그리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터뷰이는 질문에 대해 사실을 답할 수 있는 이가 택해져야 합니다. 인터뷰이가 정해지면 인터뷰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인터뷰이로부터 질문에 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나면 질문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의 답들을 시간과 장소와 함께 녹음이 되고 후에 글로 받고 녹취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짧은 인터뷰라도 정식 인터뷰에서 적용되는 룰들이 여기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에세이 글을 작성하면서 소재가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인터뷰를 다시 하거나 다른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계획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터뷰이에게 귀뜸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